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벤쿠바즈입니다. 요즘 날씨가 풀려가면서 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오프로드 캠핑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떠한 차량이 좋은가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요 근래에.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맞는 오프로드 캠핑 차량은 어떤 것인가 좀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도 처음 오프로드를 시작할 때 찝에서 나온 일반적인 SUV 차량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찝이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이 차량이 뭐든 다 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흙길만 달려도 기분이 좋을 때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환경에 금방 적응을 하고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 스스로 점차 더 힘든 험한 코스들을 찾아다니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타던 차량에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되었었죠.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다행히도 한 2.5인치 정도 리프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킷이 팔아가지고 어렵게 또 구해서 2.5인치 리프트도 하고, 그리고 타이어도 기존에 있던 이제 올 시즌 타이어죠. 그 4계절용 그 타이어에서 이제 AT 타이어로 바꾸고, 처음에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험로 주파도 가능해졌고, 또 왠지 모를 이제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이 차량이면 어느 정도 내가 가고자 하는 데는 다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튜닝을 하고 나니까 차 상태가 이제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부에서 막 잡소리 올라오고, 또 부신 같은 경우도 금세 이제 찢어져 버리고, 그냥 억지로 막 키를 올린 거니까.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차를 산 지 1년이 채 안 돼서 다시 기변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더 랭글러로 이제 기변을 했는데, 근데 만약 제가 처음부터 랭글러나 요즘 핫한 브론코 이런 걸로 해서 차량을 구매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차도 순정 상태 그대로 만족하지는 못하고 튜닝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파트가 없는, 파트도 구하기 힘든, 그리고 누구도 잘 안 하는 그런 차를 가지고 억지로 짜낸 것보다는 좀 더 수월했겠죠. 차 상태도 그렇게 많이 나빠지진 않으면서. 그 이유가 오프로드를 다니다 보면은 자꾸 더 험한 곳을 정복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손을 대게 될 것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차는 점점 덩치 큰 괴물이 되어가고, 그러다 보면 지하 주차장도 못 들어가는, 그리고 실외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해도 차선을 꽉 잡고 있어서 또 주변 차들한테 완전 민폐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는다면 이렇게 중복 투자도 하지 않고 그러한 나만의 오프로드 차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캠핑 차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저는 오프로드를 하다가 기변을 했고, 그래서 SUV에서 랭글러로 넘어갔고, 또 랭글러로 또 이래저래 튜닝을 하다 보니까 차가 덩치는 커졌는데, 캠핑에서는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 아니더라고요. 차가 덩치만 커졌지 실질적으로 캠핑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물건도 못 싣고 다녔었고, 또 나중에는 루프탑 텐트를 차 위에다 올리기는 했지만 차가 안 그래도 덩치가 커지고 무거워졌는데 위에 텐트까지 올리고 막 그러니까 이 서스펜션, 그러니까 이 샥이 버텨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샥도 몇 번 터져 나가서 교체를 했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투더 랭글러 가지고 캠핑 셋업을 하는 게 또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처음부터 이제 오프로드 캠핑을 하고 싶어서 차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차가 좋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정도 빠져들 것이냐에 따라서 차가 좀 바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못 가는 그러한 아주 험준한 지역에 들어가서 나만의 캠핑 사이트를 구축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물론 랭글러, 그리고 또 요즘 브론코, 아니면 픽업 트럭이어도 좀 더 이제 튜닝을 많이 해서 차도 높이 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말 탱크 같은 차를 만들어서 들어가야겠죠. 아니면 나는 그냥 나 쉬는 날 여가 시간에 그냥 가까운 교외로 빠져나가서 가벼운 산길 달리고, 또 그곳에 있는 캠핑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산장을 이용을 하면서
뭐 가끔은 편하게 차박도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미니밴도 요즘은 네 바퀴가 다 굴러가는 얼휠 드라이브로 나온 미니밴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조금 사이즈가 있는 SUV를 가지고 차박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솔직히 내가 어느 정도 빠져들 거냐에 따라서 이제 차가 바뀌는 거지, 오프로드 캠핑을 하려면 이 차는 맞고 이 차는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아주 익스트림한 거와 라이트한 거의 중간, 딱 중간, 가끔 좀 이렇게 기분 전환하려고 좀 이렇게 아찔한 것도 찾아다니고, 또 때로는 이제 편한 것도 가서 차박도 하면서, 또 평상시에 데일리로도 좀 쓸 수가 있고, 뭐 이러한 이제 허용 범위가 이제 넓은 그러한 차량을 고른다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딱 두 가지, 뭐 픽업 트럭하고 풀사이즈 SUV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미드 사이즈는 아무래도 안에서 차박하기는 조금 답답하고, 물론 이 기장도 안 나오고 그래서 조금 힘들 것 같고, 그 두 가지가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랭글러를 팔고 픽업 트럭을 산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에 제가 차가 이제 투도어라서 조금 이렇게 적재할 수 있는 공간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다시 극으로 간 거죠.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또 장도 많이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트럭이 필요했고, 첫째도,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시 산에 열심히 갈 수 있을 때 오프로드나 캠핑 셋업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픽업 트럭이니까. 픽업 트럭은 실내와 실외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다니고 그 물건이 캠핑이나 뭐 아웃도어 활동으로 인해서 지저분해지고 뭐 이래도 그거를 실내로 굳이 안 가지고 들어가도 되니까 그냥 뒤에 베드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커버 씌워서 다니면 되니까 너무 편한 거야, 생각만 해봐도. 그래서 픽업 트럭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이거는 각기 다른 이제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SUV냐 픽업이냐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픽업이 됐던 SUV가 됐던 그 다음으로는 또 무엇을 좀 봐야 좋을까 라는 거에 저는 애프터마켓 파츠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느냐. 애프터마켓 파츠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거나 뭐 또 파트가 망가져 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제 수리 정비할 때도 훨씬 더 용이하고, 애프터마켓 파트가 많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이 차를 그런 아웃도어 활동으로 많이 쓰고 있다라는 또 증거이기도 하니까, 이 차량에 애프터마켓 파트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가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내가 허용하는 그 가이드라인, 그리고 또 얼마만큼 이 차량을 정비하고 가꾸고 또 꾸며갈 수 있는 그런 애프터마켓 파츠가 많은가, 그 정도만 이제 알아도 충분히 이 자기만의 캠핑카나 아니면 오프로드 차량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으면 한 요 정도 선에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픽업 트럭이 됐던 SUV가 됐던 본인 스타일에 가장 맞는 그런 차량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캠핑 장비는 그냥 또 본인 감성에 맞춰서 뭐 아기자기한 거를 좋아하시면 아기자기한 것들로 꾸며 가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나만의 캠핑카, 나만의 또 오프로드 차량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정답이 아니지 않을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차량을 가지고서 난 여기다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서 내가 이거 나만의 차를 만들 거야, 물론 되죠. 하면 되는데 시간과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만큼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거를 막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때로는 프레임도 뭐 톱으로 잘라도 내야 되고 또 용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길을 가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애프터마켓 파트가 나와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이 차량을 다른 사람도 활용을 하는지, 그 정도만 찾아봐도 한 10대 정도의 차량들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차, 내 수준에 맞는 차를 고르면 그게 가장 좋은 나만의 아웃도어 차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제 내가 여럿이서 갈 수 있는 그런 크루를 만들 수 없고 내가 혼자 다녀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건 중요한데요. 나 스스로 어떠한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셀프 레스큐 장비는 꼭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차량이 빠졌을 때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그때 이제 그 험로를 탈출할 수 있는 윈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나가는 차라도 도와줄 수 있게 토잉 로프라든지,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될 때는 땅을 파서 내가 트랙션을 만들 수 있는 삽과 트랙션 보드, 뭐 그리고 또 배터리가 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캠핑에서 뭐 이것저것 배터리 이렇게 뽑아 쓰고 하다 보면 나중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비 보조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셔야 문제 발생이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셀프 레스큐 장비들은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어떤 차가 좋을까, 나 이 차가 이쁜데 이 차를 가지고 하고 싶은데, 다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좋고, 나만의 감성으로 나 스스로 꾸려가는 거니까. 다만 내가 어디까지 한계치를 잡아둘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없으셨던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아웃도어 활동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조만간에 산에서 다시 캠핑을 하면서 또 간혹 오프로드도 하고 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